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가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 24만 쪽을 31일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 안에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과 관련된 것은 쏙 빠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외교부 측에서는 외교문서 공개 이 심의제도, 이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모든 단계에서 다 비공개 판정이 났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왜 그렇게 판정이 났느냐 이랬더니 알기 어렵다, 이런 설명이었다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느 한 단계에서도 이런 공개가 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없었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비공개 판정이 난 겁니다. 이건 이제 짐작컨대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습니까? 누군가 위에서 지시했다는 거겠죠. 또 뭐 어디 다른 신문에는 보니까 그게 개인의 기밀 방북이었기 때문에 문건이 있을 수 없었고 또 개인적인 일이어서 비공개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원천적으로 뭐 문서가 많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사람이 있답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참 큰일 낼 사람이에요. 황당한 사람이죠. 이게 해명입니까? 어쨌든 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12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임수경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 됐었죠. 통일의 꽃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고 거기서 그야말로 영웅이 됐던 임수경 학생, 그 학생이 커가지고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술자리에서 탈북자들하고 우연히 합석할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임수경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말이지 근본도 없는 탈북자 뭐뭐들이 굴러와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개겨?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 뭐 이렇게 호통을 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백요셉이라고요. 그때 이제 그 술집에서 합석해가지고 임수경 당시 의원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호통을 들은 그 사람인데 한국 외대 학생이었어요. 탈북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6월 1일 날 그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이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일의 꽃이었던 임수경 의원이 마음이 바뀐 건지 전향한 건지 어떻게 탈북자들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쩌면 어디 조국을 떠나서 배신하고 여기 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뭐 근본 없다든지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든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수경 전 의원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전향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전대협 제3기 의장으로서 임수경 학생을 북한에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정권의 실세까지 됐지만 한 번도 이 전향의 의사를 밝힌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주사파였거든요. 그 주사파적인 그런 마인드를, 또 그런 인식을, 그런 의식을 바꾼 바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권력 실세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북 정권이 이게 공동 정권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밖에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날에요. 평양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0만 명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북쪽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쪽, 북쪽.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 국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이미 남북 연방 국가가 의식 속에서는 적어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임수경 통일의 꽃, 그때 그 사건 오히려 더 자랑해야죠. 세계 만방에다가 이걸 자랑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통일의 꽃,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 이렇게 사실은 마음속이지만 아직은 그러나 연방제 통일 국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선전해야 될 텐데 안 했어요. 오히려 아마도 외교 문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아마도 제 생각에 청와대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민주당일 수도 있겠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총선에 이게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임수경 그 방북 문제 그것이 다시 문서가 공개돼 가지고 그 온갖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고 말이죠.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들 나오고 이러면 이거 총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공개하지 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하건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이상하죠. 왜? 이 사람들이 전향을 안 할 정도로 이 주사파 사상에 그것을 자기들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신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진영 내에서는 이게 말이지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국민들이 알면 좀 곤란해. 이게 화제거리가 되면 우리 총선에서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런 자랑스러운 일을. 어쨌든 말이죠.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국가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옛날 동양의 그 왕조 국가는요. 이게 국가는 곧 가문이다. 그러니까 가문의 확대판이 곧 국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도 가산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진보 좌파 이런 실세들, 진보 좌파의 실세들, 그런 가문들, 또 그런 단체들, 이런 사람들의 연합체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까? 설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어떤 국가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거 정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 실세라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식하는 국가란 건 어떤 거냐.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인식하고 있느냐. 예, 국민으로서 당연히 물을 자격이 있죠. 물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요, 강경화 장관 이야기인데요. 이분 뭐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예? 그냥 뭐 제도적 장식품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제 저 국고축 그만 내고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 인사권자 문 대통령이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요. 왜 그런 사람 놔두고 사실상 뒤에서는 청와대가 그런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장관 앞에 내세워놓고. 이제 그런 식의 정치 좀 하지 말고요. 그야말로 책임 정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따져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임수경 이 무단 방북 사건, 이게 30년 된 사건이니까 30년 된 기밀 문서 공개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느냐. 따져 물어야죠. 이 강경화 장관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따져 물어야죠. 왜 이런 사람 장관 시켜가지고 그 비싼 비용 국고로 부담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따져 물어야죠. 앞으로 우리 문 대통령에게 따져 묻기 운동 이거 좀 벌여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